시장과 군소 등 기초자치단체장 민주당 공천 작업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내일이면 후보가 발표되는데 후보가 결정되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본선 일정에 들어갑니다. 여수 시민을 사원으로 채용할 때 가점을 주는 여수 산단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무원 감사 결과를 놓고 해당 공무원과 전라남도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감사 적법성에 대한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과는 법정에서 갈리게 됐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폐쇄됐던 도내 가축 시장이 다시 개장합니다. 백신 접종이 마무리됐기 때문인데 전라남도가 재개장을 위해 바빠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와 순천시장 등 민주당 공천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이 모두 마무리돼 내일 공식 발표됩니다. 도의원, 시의원 경선도 주내 모든 일정이 종료돼 다음 주부터는 지방선거가 본선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시장에 새 후보가 맞서 치열한 경합을 펼쳤던 민주당 여수시장 경선. 유력 주자 중 하나였던 권오봉 후보가 막판 이탈하면서 더욱 안개 속 판세로 숨가빴던 경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캠프마다 지지자들의 전화수신 결과 등을 자체 집계하며 긴장감 속에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흔들림 없이 키를 잡고 희망의 바다로 향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선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적어도 순천에서만큼은 공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돈 없고 뼈 없어도 희망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순천을 물려줘야 합니다. 관록대 폐기로 가장 뜨거운 양자 대결을 치렀던 두 순천시장 후보 캠프도 선거 최대 고비를 앞둔 초조함이 역력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마다 엎치락뒤치락하며 시종 예측 불허였던 초접전. 특히 당에 대한 압도적인 여론 지지를 감안하면 이번 경선 결과의 무게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와 순천을 비롯해 경선이 실시된 도내 13개 시군의 민주당 단체장 공천 후보는 내일 공식 발표됩니다. 도지사 후보로는 김영록 후보가 지난주 최종 경선에서 공천을 확정했고 광양시장은 김재무, 고흥군수는 공영민 후보가 당의 낙점을 받아 일찌감치 본선을 준비 중인 상황.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들도 금주 중에 모든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분수령인 민주당 경선이 종료되고 6.13 지방선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본선 일정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섬을 주제로 한 마이스 행사가 오는 9월 여수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전라남도 한국마이스협회와 함께 오는 9월 5일부터 사흘 동안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2018년 국제섬관광 여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섬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지역민과 함께하는 섬 투어, 섬 특산물 전시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고흥에서도 드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흥군은 우주항공 첨단 소재센터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국가 자격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드론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자격증은 무게 12kg이 넘는 드론을 사용하는 방제 작업이나 항공 촬영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의무화된 국가 자격증으로 만 14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이 지역민들에게 채용 가점을 주는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차원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GS칼텍스를 시작으로 도입된 여수시민 채용가점제. 생산기술직 신입사원 채용 때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 100점 만점에 5점을 더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청년 실업 해소와 인구 늘리기 정책의 하나로 도입됐습니다. 제도를 도입한 기업 역시 도로와 하천 등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지역과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객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이쪽으로 전입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청년 실업을 해소하면서 그러나 최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점제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구직자가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통계를 알 수 없는 데다
가점제를 받는 기준도 허술합니다. 여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주소만 옮겨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실제로 거주하더라도 단기간 살다 보니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차라리 지역 학교 졸업생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가 효과적이라는 대안도 나옵니다. 지금은 현재는 지금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배우로서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대기업 취업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수시민 채용가점제를 도입한 여수산단내 업체는 모두 3곳.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연입니다. 전라남도가 A형 구제역 백신 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도내 가축 시장을 폐쇄 4주 만인 내일부터 다시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이후 전국적으로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고 구제역 잠복기인 최대 14일이 지난 데다 오늘까지 모든 감수성 동물에 대한 A형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는 등 추가 발생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입니다. 전남도는 그동안 가축시장 재개장에 대비해 오염물 제거와 청소, 세척 등을 실시하고 소독 실태와 소독 장비 정비 상태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광양시 의회청사가 정부의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시의회청사가 선정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다음 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협약을 추진합니다.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대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 리델 창조센터에서 추진하며 리모델링을 위해 의회청사 건물에 대한 노후 건물 현황평가 용역이 실시됩니다. 전남도청 현직 간부가 감사 결과에 반발해 전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간부는 부풀리기 감사라고 주장한 반면 전남도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 5급 간부인 A씨가 감사에 적발된 건 지난해 1월입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과장으로 재직 당시 25만 원짜리 컴퓨터 모니터를 아는 업자로부터 받아 사무실이 아닌 숙소에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전남도 감사팀은 A씨를 금품 수수 혐의로 직위해제했지만 지난해 12월 징계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용물 사적 사용이 인정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집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사무실용을 교환해 4개월간 사용한 건 인정하지만 금품 수수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A씨는 또 표적 감찰을 하고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다른 간부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내부 경고만 했다며 감사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출발부터가 금품수로 출발했고 결과는 공용물로 갔지만 그냥 결과를 놓고 보면 처음에가 잘못되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사무실 공사를 하면서 예산에도 없는 모니터를 업자로부터 받아 곧바로 사적으로 사용하고 진수를 수차례 바꾼 점 등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고의성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모든 감사 절차는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도 A씨는 전남도가 감사와 징계, 이의신청 심사 과정에서 29가지에 이르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전남도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이 감사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과는 법정에서 갈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에 호텔형 숙박시설이 들어섭니다. SK네트워크스는 오늘 여수세계 박람회재단과 투자계약을 맺고 국제관 3층에 객실 56개 규모의 여행자 호텔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호텔은 오는 7월 준공돼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생존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제동원 희생자로 지정돼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피해자가 지난 2011년 11,000여 명에서 올해 5,200여 명으로 45%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무자로 강제 동원된 여성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80여 명만 생존해 있고 광주 전남 지역에는 30여 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순천시가 미국 시장에서 2억 원이 넘는 농수산 특산물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관내 우수 농수산 특산물 5개 업체와 함께 미국 애틀랜타 시온마켓에서 순천농협의 김치류와 나간 전통식품의 보리떡 등 2억 원 상당의 특산물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농수산 특산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수출 목표 100억 달성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잦은 발생으로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긴급 저감 조치가 다음 달부터 전남 지역에서도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당일 17시 기준으로 다음 날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된 경우 당일 17시 20분에 미세먼지 긴급 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다음 날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관련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저감 조치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즉시 전파하고 관용 차량 2부제 실시와 배출가스 집중 관리 등 현장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전라남도가 4차 산업혁명 정부 시범 사업을 유치를 위해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정부 각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 발표된 4차 산업혁명 시범 사업 가운데 지역 여건에 부합한 핵심 동력 사업으로 첨단 소재와 스마트 시티 등 7개 분야 19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